1582년 일본 전국시대, 오다 노부나가는 수많은 전투 끝에 일본을 통일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해 음력 6월 2일, 그의 충신이라 여겼던 아케치 미츠히데가 반란을 일으키며 혼노지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노부나가의 죽음은 단순한 한 인물의 죽음이 아닌 전국시대의 질서를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시바 히데요시는 주고쿠 지역에서 모리 가문과의 전쟁 중이었으나 노부나가의 죽음을 듣고 곧바로 모리와의 화친을 맺은 뒤 서둘러 회군합니다. 이 과정에서 히데요시는 누구보다 빠르게 노부나가의 복수를 다짐하며 야마자키 전투에서 미츠히데를 격파합니다. 이제 오다 가문은 후계자를 정하고 노부나가가 통치했던 막대한 영지를 어떻게 나눌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오다 가문의 본거지 키요스 성에 모여 일본 전국을 통일하기 직전에 패권을 이어갈 후계자를 지명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회의는 단순한 후계자 결정이 아닌 전국 시대의 향후 권력을 결정하는 계기가 될 운명이었죠.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의 차남인 오다 노부카츠를, 오다 가문의 무장 시바타 카츠이에는 노부나가의 삼남인 오다 노부타카를 지지하며 대립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히데요시는 후계자 후보를 차남 노부카츠에서 장남 노부타다로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노부나가의 장남 노부타다는 이미 혼노지에서 노부나가와 함께 사망한 이후였고 때문에 그의 아들이자 적장손인 노부타다의 아들 산보시를 지지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3살 100이밖에 되지 않았던 산보시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지지했고 그를 옹립하여 자신이 후견인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히데요시, 네가 산보시를 옹립하겠다는 뜻은 알고 있다만 그 아이가 오다 가문을 이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카츠이에, 산보시는 노부나가 님의 적장손이 오다 가문을 대표할 명분을 갖춘 인물이지 않소. 장남이었던 노부타다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그의 아들 산보시가 당주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소. 히데요시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산보시는 노부나가의 후계자로서 합당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노부나가의 장남이었던 노부타다의 장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어린 산보시의 후견인이 되는 것이 곧 실질적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죠. 그러나 오다 가문 내부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노부나가의 삼남 노부타카 역시 가문의 핏줄을 이을 만한 후보로서 거론되었고 많은 이들이 노부나가의 뜻을 받들어 장성한 노부타카를 후계자로 세우길 원했습니다. 히데요시는 회의 참가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해가며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갔습니다. 카츠이에, 가문의 안정이 우선이 아닙니까? 산보시가 어리지만 내가 그를 보좌하며 오다 가문의 위신을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노부타카는 가문을 이끌 만한 경험이 충분히 있어. 어린 산보시는 그저 상징에 불과하오. 명분과 실력은 다른 문제요. 히데요시. 히데요시는 물밑 작업을 통해 산보시 지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중요한 협력자는 니와 나가이데였습니다. 나가이데는 오다 가문의 유력 가신으로서 가문에 충성을 다해왔지만 히데요시의 권력 확대를 막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나가이데님, 산보시야말로 오다 가문의 희망입니다. 가문 내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순수한 후계자가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히데요시, 당신이 산보시를 보좌하며 가문을 안전하게 이끈다면 나 역시 돕겠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권력 남용은 가문을 해칠 것이요. 결국 마지막 회의에서 투표가 이루어졌고 산보시가 차기 당주로 지명됩니다. 이는 배신과 하극상이 난무하던 전국시대에서조차 명분을 중심으로 한 통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히데요시의 재빠르고 능수능란한 정치력을 보여준 사건이었죠. 이후 히데요시는 산보시의 후견인이 되어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키요스 회의는 오다 가문의 후계자 선정과 영지 재분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히데요시가 일본 통일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첫걸음이 되었으며 히데요시의 정치적 야망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 역사 속에서 키요스 회의는 단순한 후계자 선정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